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지역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을 앞두고 지역의 대중교통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KTX 울산역과 시내를 연결하는 급행 리무진 버스 노선 신설을 울산시가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울산에서 정책 설명회를 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주인공은 여류 서양화가 도무니 화백을 만나보겠습니다. 강렬한 표현주의 화가로 잘 알려진 도무니 화백의 작품 세계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89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각종 정책을 지역에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설명회 일환입니다. 백 장관은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관심사 등에 대해 적극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먼저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백 장관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매년 지적됐던 부분이며 아동, 청소년, 여성 복지 관련 예산과 4대강 사업은 따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또 최근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 여성단체, 아동보호단체 등과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전문 한국어 지도사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이어 올해 3월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님께 특별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사업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아동 관련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저희 사업에 여러 가지를 자꾸 보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가 정부 내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저희가 그냥 저희 몸과 마음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야 예산을 자꾸 저희가 신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증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이번 행보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X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을 앞두고 지역 대중교통업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와 KTX 울산역을 오가는 노선에 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추진되자 택시업계가 파업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개통되는 KTX 울산역과 시내 주요 지점을 왕복하는 4개 노선에 급행 리무진 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언양지역을 통과하는 14개 버스 노선도 KTX 울산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최근 급행 리무진 버스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KTX 이용 승객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택시업계는 급행버스 신설이 택시 산업의 불황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 급행버스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급행버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통보조차 없이 버스업자들과 밀실행정, 확장행정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택시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울산시의 급행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최근 울산 택시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달 말에는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택시업계는
운전자 등 약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 택시 노동자 총파업,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파업과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이날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일일 파업을 벌였습니다. 택시업계가 생존권 문제로 파업을 벌였지만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울산에 왔는데 택시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네요. 약속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봐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정말. 울산 택시업계는 급행버스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KTX 울산역 급행버스를 논스톱 운행하거나 노선 경유지를 줄일 것과 야간 운행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을 앞두고 울산시와 대중교통업계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손님은 여류 서양 화가인 도문희 화백을 모셨습니다. 표현주의 화가로 잘 알려진 도문희 화백의 작품 세계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상봉 선생님께서 도문희 선생님에게 이렇게 화풍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그림을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것은 이제 대학 전까지는 이제 가만두셨는데 대학 졸업 작품전 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아버님 오셔서 이렇게 붓으로 그냥 그어버렸다고 X자를 쳤다고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고 너만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아버지를 더 이상 흉내내거나 그러한 것을 이제 극구 반대하시고 아버지는 유교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방법의 작품을 했고 또 아버님이 도상봉 쌤은 일본으로 유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문희 선생님은 이제 미국 쪽 가서 공부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보고 느낀 것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멀리 멀어진 것도 있지만은 색채를 쓰는 것이나 어떤 도자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기나 꽃이나 풍경을 이제 스스로의 어떤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작품의 어떤 모습도 도문희 선생님께서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너만의 스타일, 너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마 화가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문희 화백은 평론가들로부터 낭만적인 서정을 거칠은 표현주의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먼저 본인의 작품 세계 등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항상 변함없는 이 생동감과 또한 그 색채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좋아했고 또 좁은 그 화면에서 캠퍼스 안에서 한없이 넓은 세계를 추구하면서 그걸
낭만적으로 환상적으로 끌고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그 반추상적인 감각을 좋아하고요. 여지껏 그린 작품들은 다 한 35년 외국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느끼고 내가 생활의 그 주변의 아름다움이나 굉장히 색다른 거를 느끼는 거를 표현했고요. 또한 내 그림을 봄으로써 굉장히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좀 섹시한 감정, 사람이 살 때는 이 섹시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이파리를 하나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그런 데서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제 작품이 변할 줄은 모르지만 이런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2년 전부터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그 속에서 푸근한 감정으로 남을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비 오는 날에는 첼로나 바이올린 곡을 듣고 그리기를 좋아했고요. 브루크의 작품 26장 1절부터 2절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낭만적인 가운데서 너무 행복한 거를 찾다 보니까 지가 좀 욕도 얻어먹을 적이 있습니다. 도문희 화백께서는 그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또 오랫동안 그 다양한 해외 경력을 갖고 계신데 그 선생님 그 지난 작품 활동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그림이 어두웠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림이 더 좋다고들 얘기를 했고 또 학교에서는 데스상이나 이 모델을 놓고 정확하게 그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내가 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나대로의 그 어떤 나의 스타일이 잡혀서 굉장히 와일드하고 색채감 있고 또한 굉장히 무브멘트한 그러한 작품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이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볼 때 나의 그림을 볼 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저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도문희 화백께서는 그 화가로서 그 지난 한평생을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특히 거기에는 그 붙이는 역할이 컸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 화가로서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클래식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지선상의 아리아, 다이스의 명상곡 이런 거를 많이 방에서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보시다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저를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삼형제가 있는데 오빠가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은 오빠를 못하게 하고 저를 갖다가 택해서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라고 강제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 뭐 세월이 가고 애들도 다 자라고 지금 화가의 길이 굉장히 힘들지는 알지만 나들의 그 창조적인 생활과 낭만적인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듭니다. 네. 도문희 선생은 그 올해까지 약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신 분이십니다. 고령임에도 이처럼 왕성한 그 작품 활동을 하시는 비결이 무척 궁금한데 선생님 그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훌륭한 아버님을 뒀고 유명하신 아버님을 뒀지만은 저로서는 뭐 꼭 훌륭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항상 저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했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항상 음악 들으러 다니고 옛날에는 발레도 하고 그랬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미국 생활도 마치고 애들이 또 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각각 지 생활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에 귀국을 잠시 했는데 이 선화랑에서 초대전을 받아서 굉장히 그때 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다시 하고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이 내 생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올 적마다 개인전을 했고 미국 가서는 사실은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남들을 가리키는 일과 또 그 아마추어들을 가리켜서 옛날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회를 시켜주는 일을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또 나이가 더 드니까 지 자신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그림을 모든 사람이나 우리 애들이나 위에서 좀 작품을 많이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예술을 함으로써 그 예술가로서의 생활은 다른 사람하고의 생활보다는 굉장히 거의 100% 틀리고, 결혼을 했어도 굉장히 옆에서 남편이 그 보살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 정신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는 2배 이상의 삶을 사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2배 이상의 즐거움도 행복함도 느끼고,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좋아할 때는 정말 피곤한 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저로서는 그림을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그림 구입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꼭 돈 있는 사람만 이걸 사게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좀 아쉽네요. 도문희 화백께서는 그 서울 전시회에 이어 그 조만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시회를 준비 중이신데요. 그 선생님 그 지방 전시회 계획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에는 대구, 부산 이런 곳에서 많이 초대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부산의 롯데나 현대 이런 데서도 했고요. 금년에는 통영에서 지금 11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서 또 문화 수준도 올리고 이러고 싶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농담이지만은 좀 텃세가 세더라고요. 서울 화가가 왜 부산서 하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가 해운대를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언젠가는 거기 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도문희 화백께서는 그 최근 개인전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선보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특히 애착이 가시는 작품들 몇 가지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도화백님,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작품은 제가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그린 건데요. 애리조나부터 캘리포니아 경계선에 있는 건데, 항상 이곳을 제가 드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그 애리조나라는 데는 강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은 캘리포니아부터는 나무가 파랗게 색깔이 변하고 해서, 제가 이 강물은 제가 집어넣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살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냥 보는 그대로 아름다운 장미인데요. 처음에 우리 친구가 생일에 선물한다고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빨간색을 좋아하고, 중국이나 그런 데서는 이 빨간색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냥 그대로의 그 행복한 장미입니다. 여성의 몸 부분 중에서 가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학교에 다닐 때도 가슴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은 여성의 굉장한 그 섹시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50여 년 동안 그 서양화 작품 세계에 이렇게 몰두하신 도화백님의 그 향후 포부가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포부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나라에 가서 그곳에 다니면서 좀 재밌게 그림도 그리고, 지 그림이 그 누가 와도 틀리는 좀 특색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류 서양화가 도문희 화백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